현재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한국의 인기는 세상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한령 이전을 예로 들면 보고 또 보고, 미녀의 탄생, 옥탑방 왕세자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뷰티 제품들은 중국에서 실제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싸고 질이 좋다는 이미지가 중국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말이죠. (2017년)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4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전 2013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한 수치였죠. 당시에는 명동만 가더라도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중국인 요우커들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와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을 내리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행정명령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한다든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서 중국 내 한류의 인기는 식어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언론 황구시보는 김치를 먹고 정신이 혼미한가라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까지 저질렀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에 있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일명 큰손 형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8 한류백서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의 수입이 일본, 대만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그 인기와 수입이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업계의 타격은 당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에 비하면 3발의 피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먼저 롯데그룹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백화점과 마트, 식음료 분야를 비롯해 현재는 중국에 진출한 그룹의 전 분야를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중국 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했으며 삼성전자는 선전 통신장비 공장과 텐진 스마트폰 공장을 2018년에 문 닫았고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2019년에 수저우 PC 공장을 2020년에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의 경우 디스플레이, SDI, 중공업 분야를 2020년과 2021년에 매각 및 철수했으며 현대차도 2021년에 베이징 1공장을 매각했고 SK그룹은 SK차이나에 중국 SK렌터카 지분을 매각했으며 LG전자는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2020년에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한국 때리기로 인해 돈이 안 되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의 피해가 더 컸다는 주장이 최근 흘러나왔는데요. 특히 한국 문화는 이 한한령을 계기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 동남아를 비롯해 북미, 유럽 등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는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BTS를 알고 기생충을 봤다며 채끝 짜파구리를 먹었다는 사람들이 많죠. 나아가 이렇게 한국 문화가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하면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아이돌 업계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없으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돈이 안 된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한국 문화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그것을 잘 증명해냈죠. 중국인 멤버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그룹 BTS가 빌보드 차트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6개 부문 석권도 이뤄냈습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6년가량이나 활동하지 않은 우리 한국의 콘텐츠가 대중의존을 끄느니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중국이 내린 한한령은 오히려 한국의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우리 한국 문화는 당연히 중국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굳이 중국에 따로 돈을 주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중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찾게 됐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말이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먼저 보면 중국의 콘텐츠 평점 사이트인 빌리빌리에는
방영도 하지 않은 오징어 게임의 평점이 매겨졌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오바오를 비롯해 여러 오픈마켓에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은 초록색 추리닝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달고나 세트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글로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한한령이 조금 느슨해져 지난해 연말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힘센 여자 도봉순 등 한국 콘텐츠를 정식 수입해 전파를 탔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반응은 감히 폭발적이었는데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한국 드라마를 이제 숨어서 볼 필요 없어져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여전히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팬데믹 상황은 현재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춘절을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여행사들은 중국 여행객들로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대단한 팬데믹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더구나 중국인들이 팬데믹 이후 한국 여행을 1순위로 꼽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단기 비자를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 한국에 입국했을 때 2번의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 한국 문화는 보지 않을 거고 한국 여행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노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죠. 때문에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최근 공개됐던 더 글로리를 또 한 번 몰래 보면서 절대 식을 수 없고 중국인들의 제대로 된 냄비 근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한한령은 명백한 정책적 실패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의 호감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80에서 9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 역시 중국인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찻잔 속 태풍에 그쳤죠. 더구나 한한령에 대한 역풍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한국 국민이 한한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인들의 냄비 근성에 외국인들은 참 우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가 싫다고, 한국이 싫다고, 애초에 그런 말이나 말지.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게 중국인들이잖아. 이번에도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 한국이 참 곤욕에 빠졌다고 하던걸. 일본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중국인들의 그런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너무 심해. 중국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 자신들의 하는 말은 무조건 맞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버려야 할 텐데 말이야.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즐기는 게 중국인들이잖아. 지금도 한국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진짜로 말이야.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 아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는 그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 그런데 다들 왜 저러는 거야? 난 중국의 저런 정책이 오히려 고마운걸. 그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내가 아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난 정말로 오히려 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런 것 같네. 난 지금 블랙핑크를 너무 사랑해. 특히 로제를 좋아하는데 만약 중국이 저러지 않았더라면 그녀들은 중국 시장을 겨냥했을 거고 그럼 우리는 볼 수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중국에 고맙네. 사랑해 중국. 한국은 정말로 옷을 입는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서양인들과 참 잘 맞는 것 같아. 체격도 딱 그래.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탈아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야. 얼마 전에 더 글로리를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런데 중국의 넷플릭스는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잖아.
근데 왜 중국에서 더 글로리를 받다는 평가들이 올라오는 거지? 중국은 이번에도 몰래 본 거야. 한국 싫다며. 중국인들은 그렇게 공짜로 훔쳐보고 한국을 험담하는 게 일상이다. 그런 중국을 한국이 아니라 우리 외국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러다가 한국 콘텐츠가 죄다 중국에 공짜로 넘어가면 한국은 다시 문화를 잠궈버릴 수도 있잖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돈을 더 벌어들인다면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콘텐츠 사업에 투자할 텐데 그러면 결국 더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거고 말이야.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몰래 공짜로 보면 절대 그러지 못하겠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아. 난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손흥민이 중국인이라는 그런 어이없는 말과 BTS, 블랙핑크가 중국인의 후예라는 제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딜 봐서 중국인이지?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